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단기적으로는 하락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꼭 IMF, 금융위기, 그 다음이 어땠어요? 이 경기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동산 쪽 시장과 건설 시장을 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태현입니다. 계엄령 드러나 보셨습니까? 정말 계엄령이라는 게 저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 국가 위기 사태가 왔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많은 경제 지표들이 지금 혼란의 시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물론 혼돈의 시장으로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인 국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볼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주식 시장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흔들리고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하향 곡선을 그릴 때는 일단 시장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일단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요. 그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할 때는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은 사실 뭐 1,000원, 2,000원 하는 게 아니죠. 1억, 2억, 뭐 5억, 10억 막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단기적으로는 하락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내적으로 우리 그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나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때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사는 거, 소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돌아오죠. 부동산의 거래가 좀 많이 어려워진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세요. 하지만 그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의 시장으로 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이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지켜보지 않고 갑자기 지금 뭐 위기는 기회야, 지금 뭔가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숨 고르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코스피 하락 부분이나 환율의 급등,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변동성, 말 그대로 지금 이게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더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될 것이고요. 또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 거래 시장도 있겠지만 기업이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준비들이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실 거다.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울 때는 뭐예요? 기다려야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부동산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핵심이 있는데, 부동산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오늘 사면 2년 뒤, 4년 뒤, 6년 뒤, 8년 뒤, 10년 뒤를 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조정 국면에서 약간의 눈치 싸움이 있는 것이지, 어떤 기회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잘 잡으실 필요는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환율 변동을 꼭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환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비가 또 둔화돼요. 앞에서 시장에 혼란이 오는 건 환율, 주식, 이 부동산, 실물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부채, 이게 한 번에 같이 사이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이 환율 부분, 그리고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을 보면서 부동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한번 그 체크 포인트는 말씀드린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자, 세 번째. 오늘 되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 중단, 가격 폭락,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참 뭔가 큰 것들 있죠. 아파트 몇십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 시장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또 우리가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 많은 정책들이 좀 이렇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자, 시간이 멈춘 것처럼 코로나 시장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뭐가 잘 안 됐었죠. 지금 뭐가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참 뭔가 우리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기사도 한번 봐보세요. 안 그래도 힘든데 계엄에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주택 공급 점검회의 취소, 정책 올 스톱되나, 뭐 임차인 보호 재건축 촉진법 이런 것들이 뭐 스톱될 거다. 막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가야 되는 길들이 조금 늦춰진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좀 예측하고 가야 되는데 앞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꼭 IMF 금융위기 그 다음이 어땠어요? 이 경기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동산 쪽 시장과 건설 시장을 살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시장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마냥 지켜본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공략할 부분은 정확하게 공략해야 되니까 저희 부동산 경제학을 시청하시면서 그런 타이밍, 시의 타이밍, 그리고 기회의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잡아보시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국가위기 사태 이후에는 언제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IMF 겪으셨죠? 자, 금융위기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IMF 위기 이후에도 국가의 어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건설 산업 쪽을 활성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많은 정책과 완화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하락장을 맞을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부양 정책 쪽으로 어떤 발표들이 나기 시작하면 또 급격하게 어떤 가격들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꾸준하게 그 시장의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신호가 어떻게 오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는 건 어느 정도는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떨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공략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2년 뒤, 4년 뒤, 5년 뒤를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 만약에 이 상태가 좀 가서 반전이 일어난다면 한 2027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뒤에는 엄청난 속도로 개발이라던가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냥 지금 되게 안 좋네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보시고 부동산을 대응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대반전의 준비를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싸우고 맨날 싸우고 또 싸우고 하겠죠. 좀 잠잠해져야 그 다음에 뭔가 우리 해보자,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뭔가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건설 정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제도 완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주셔야 되고 그 타이밍들을 잘 잡으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려면 지금 이 27년의 활성화 예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면 25년부터 27년 사이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27년부터 막 활성화될 건데 그럼 그때 가면 또 가격이 오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2025년 시장은 혼란의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우리는 지금 25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27년, 29년, 31년을 우리는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7년 가서 이걸 뭘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25년도에 똘똘한 지역들, 똘똘한 상품들을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시장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게 27년 가서 반등하기 시작하면 잡기 어렵잖아요. 2025년도와 2026년도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회의 시장으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께도 기회는 온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